양식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러나 양식업 현장은 여전히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의 양식업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첨단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58kg으로서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양식 산업 규모도 세계 제7위로서 양식 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보다도 크고, 과거에 우리가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던 일본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소비하는 수산물로 자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명태, 뱀장어 등 그 어렵다던 어종의 완전양식 기술도 개발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세계 양식 강국을 잡았는데 그 추운데도 그냥 쌤지가 그냥 고드름이 막 붙어 있는데도 명태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밤새 미약가를 실어나리고 배를 한 배씩 잡았어요. 명태를. 그랬는데 아니 지금 명태 안 나는 지가 지금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네. 한 마리도 안 나요 지금. 저런 데는 전부 다 그냥 생태국 끓이는지 뭐 찌개 끓이는지 많았지. 다 없어졌잖아. 명태 없어가. 다 없어졌어.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줄까? 명태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명태는 과연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살아있는 명태를 만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명태입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되살아난 명태들입니다. 2014년 전국에 명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채로 잡아오면 50만 원, 죽은 명태는 5만 원이라는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2015년 1월 죽기 직전의 암컷 명태에서 어렵게 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손에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명태 새끼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어떤 먹이를 먹일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먹이를
어떤 온도에서 키워야 하는지 이런 게 이제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이제 한 1년 동안 밝혔고, 또한 앞으로 이제 어떤 배합사료 이런 연구나,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별로 적정 수온이나 이런 걸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수조를 지켰던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6년 10월 마침내 2세대 수정란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일반 어종도 보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그 종자를 생산하는 그 알을 쉽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명태가 기존에는 자연산에서 이렇게 이제 수정란을 얻고 그랬지만 그 인공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양식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어종과 같이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통영에서 백길로 1시간, 청정해역 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욕지도 앞바다에는 오륜기 모양의 원형 가두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두리에서는 좀 특별한 녀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물속에서 뭔가 묵직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참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는 여러 다랑어종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다랑어는 바다의 로또로 불릴 만큼 가격이 비싸고 맛이 좋아 고급 어종으로 꼽힙니다. 특등품은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참놈이나 이런 거는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어종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호주 뭐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선택해서 키우도록 해야죠. 지난 2007년 처음 시작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드디어 올해 말쯤 약 3,000마리를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고생한 이제 보람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니까 그때쯤 이제 출하를 하면서 뭐 실제가 참다랑어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참다랑어를 식탁으로 올리게 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뱀장어 연구동. 이곳에서는 지난해 한국 양식 산업계를 넘어 세계 양식 산업계를 뒤흔든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 확보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에 성공했지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접근하진 못했습니다. 뱀장어 양식은 실뱀장어를 잡아서 키우는 형태로 인공 자원이 아닌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번에 성공한 완전 양식 기술은 수정란으로부터 부화시켜 기른 실뱀장어를 성어로 키워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연구를 추진해 지난해 5월 성어가 된 뱀장어로부터 인공 2세대 뱀장어 10만여 마리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뱀장어는 다른 어종하고 다르게 종묘를 100% 자연산에 의존해서 확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년 잡는 양의 차이가 많이 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적게 잡힐 때는 킬로그램당 한 3천만 원, 많이 잡힐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뱀장어 한 마리가 무게가 0.2g 정도 되거든요. 이걸 현재 금 시세로 비교하면 지금 0.2g 금이 제가 찾아보니까 9,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값이랑 거의 맞먹는 가격으로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 양식 생산하는 생산자도 부담이 크지만 그건 고스란히 또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폭룡에 심할 때 좀 안정화를 취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뺄까요? 물론 대량 생산 기술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뱀장어는 전 세계 수요가 연간 200톤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조 원대의 큰 시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기술을 완성해 공급한다면 약 4조 원의 뱀장어 시장을 선점하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뱀장어 자원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국제 간의 거래를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야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에서 실뱀장어 수요량이 연간 한 12톤 정도 되거든요. 입식량이 12톤에서 13톤인데 그중에 국내 연안에서 잡아서 입식하는 건 2톤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톤 이상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제 간의 거래를 차단해버리면 국내 양만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해소하려면 또 인공종묘 생산 기술이나 인공종묘가 공급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 기술 확보, 세계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 양식 성공 등 예전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놀라운 성과들은 우리 양식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수산종자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새로운 수산종자 개발과 데이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어류 육종 전문 회사. 이 회사는 넙치 종묘와 개량형 넙치인 터봇의 종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곳은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황금 넙치 종묘를 연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의 종묘를 개발해 종자 주권 확보와 종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황금 넙치는 일반 넙치에 비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노란 황금빛을 띤 것이 특징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크기도 일반 넙치보다 더 크고 육질도 쫄깃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있는 그대로 해보자고. 황금 넙치는 일반 넙치의 돌연변이의 하나로 자연에서는 수십만 분의 1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네. 어미 넙치에 전자칩을 삽입해 유전적인 혈통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수한 황금 넙치의 유전적 교배를 통해 황금 넙치의 발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종묘 확보를 위해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금 넙치는 특히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화권 국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수출 전략 품목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서 종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옛날부터. 그렇지만 수산 쪽의 종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일부 나라에서 수산 종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산 종자를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종자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종자를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종자를 외국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양식업은 미래산업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 나름대로 정의한 바는 이렇습니다. 젊은이들, 즉 차세대가 희망하고 선호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노동 고수익의 첨단 산업이어야 합니다. 대형화, 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화, 인공지능화로 흥미있고 재미있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양식 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 양식 현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양식장의 90%는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식장 주변 연근의 바다의 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밀도로 인해 한 양식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주변 양식장으로 퍼지기 일쑤입니다. 매년 유행처럼 양식장의 질병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같이 연근해서 막 환경을 침해하면서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 육지로 올라와서 폐쇄식 순환여과식에 의해서 물을 버리지 않고 완전 리사이클을 해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고 그 세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문제입니다. 양식 선진국들은 대규모 시설로 자동화를 도입하고 원가 절감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양식장들은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시설이 열악하고 노동 집약적인 재래식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양식 어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자 그 틈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합니다. 젊은 인력이 없다 보니
수십 년간 쌓아온 양식 어민들의 노하우도 전수되지 못하고 그만큼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사료의 문제입니다. 생사료는 양식 물고기의 먹이로 수입 생선이나 어린 새끼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료는 바다 환경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식장에서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양식장 내려가 보면 전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저가의 노동력으로 하는데 경쟁력이 없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자동화로 가려면 일단 생사료를 없애고 배합사료로 가고, 배합사료라는 것은 뭐 배합사료 외에는 다른 것을 안 써도 성장을 잘 하는 사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온갖 거를 다 거기다 첨가하고 약재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단순화해야죠. 그리고 사람들 노동 집약적인 이 양식 방법을 이제 그 자동화로 가야 됩니다. 자동화가 돼서 집단 양식장들이 지역별 브랜드화로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의 가능성이 보일 것 같고 4차 혁명에 우리 수산물 양식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양식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양식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고 기계화, 자동화, 스마트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양식이어야 합니다. 미래 수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에 친환경 스마트 양식 기술인 해역 특화 생태 통합 양식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식업 현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태 통합 양식이란 어류 양식장 주변에 먹이 섭취 형태가 서로 다른 생물을 함께 키움으로써 사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입니다. 어류 양식장에 김, 미역 같은 해조류와 굴, 홍합 등 폐류, 그리고 바닥에 해삼을 함께 키우는 방식입니다. 생태통합 양식은 기존의 면적에 물고기와 더불어 다양한 품종을 함께 수확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 연구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수중 드론을 활용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모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류 양식을 장기적으로 한 품종을 장기적으로 양식을 하면 어장이 오염이 되고 이제 그 배설물들로 인해서 밑에 이제 굉장히 뭐 유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가장 친환경에 가까운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통합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친환경 양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의 특징은 한 번 사용한 물을 갈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이오 플록이란 기술 덕분입니다. 바이오 플록 기술은 별다른 여과조나 사육수의 교환 없이 수조 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 물을 정화하고 재사용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입니다.
새우의 배설물과 암모니아는 이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되어 다시 깨끗한 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독소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그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을 교환에 따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이후로 또 유입되는 질병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플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플록 기술을 활용하면 강이나 해안가가 아닌 도시에서도 양식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의 이 바이오 플록 기술로 알제리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새우 양식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세계 최초로 새우 양식에 성공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도하고 이란을 직접 다녀왔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 알제리아 경우와 똑같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의 한 노지 양식장. 약 2만여 평의 노지에 새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지 양식은 물 온도가 18도에서 20도에 이르는 5월에 시작해 약 5개월 정도를 키워 출하합니다. 이곳은 2년 전 바이오 플록 기술을 도입해 노지 양식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록 기술을 활용하면 새우의 성장도 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식장은 새우의 출하 시기도 빨라지고 1년에 2번 출하하는 이모작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플락장에서 한 달 이상을 키우게 돼요. 그럼 이제 한 달, 한 열흘 정도 키우면은 한 1g 정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노지 수온이 그때 되면 한 18도, 20도고 이제 돼가지고요. 그렇게 키워서 넣다 보니까 한 7월 말이면 빼게 되더라고요. 출하 시기가 빨라지면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추위에 걱정 않고 여유 있이 뺄 수가 있죠. 네. 양식업의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관련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양식산업 관련 토털 서비스 업체인 이곳은 지난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이 생물인 로티퍼 대량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로티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양식장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현재도 국내 로티퍼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품질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알을 까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 식물성 플랑크톤인 클로레라를 주로 먹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로티퍼인 초기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종에 초기에 먹을 수밖에 없는 먹이죠. 뭐 말로 따지면 어미한테 줄 수 있는 우유와 같은 모유와 같은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3명으로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수익의 약 30%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는 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부설 연구소와 배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에 필요한 사료나 영양제, 기자재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최초로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이 접목된 대형 자동 사료 급이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계라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양식장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대형 자동 사료 급이기로 대규모 양식장을 운영합니다. 이 자동 사료 급이기는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사료량과 시간, 수온과 DO 등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장 환경에 따라 총 90개의 수조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 기간만 3년, 연구비로 약 3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소기업이 투자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업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사료를 공급하고 자동적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물고기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까지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인재가 생길 때마다 그런 방향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발전도 있지만 이 수산업계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환경의 변화, 특히 수온이나 용존산소, 기타 많은 환경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수집과 그리고 조밀하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어업이 맞을 건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빅데이터. 그래서 잘 하지 않는 이 빅데이터 수집업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알고 있는 어떤 통신 기술이나 센싱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 업에 들어오게 됐고 아주 밝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흔히 세계 수산물의 블랙홀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 증가세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 양식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그 기업화나 산업화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식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시. 발전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의 작은 유럽으로 불릴 만큼 시내 곳곳에 유럽풍의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휴양과 관광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신랑은 연실 싱글벙글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결혼식을 주로 대형 식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해산물 요리 전문 식당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살과 새우를 갈아 만든 어만두, 생선 튀김, 해산물 탕 요리, 바닷가재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경제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수산물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도 민감해 새로운 어종, 새로운 요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如果说按照消费的市场来看呢，对虾是在中国从南到北消费接受呢都非常的量大。 其次，可能在沿海贝类消费呢，在沿海是受消费者最受欢迎的。当然，其他的内陆省份，像一些个理科的鱼类，在中国的消费量也非常的大。 칭다오에서 차로 2시간, 레주시입니다. 한 양식 전문 기업을 찾았습니다. 6만 제곱미터의 수면적에 육상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도 운영합니다. 정말 대륙다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친환경 순환 여가 시스템이 적용된 이곳은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중앙집중통제실에서 전체 어장을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양식장 설계, 건설, 운영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대, 능성어, 다금바리 등 주로 고급 어종을 생산해 연간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所以我们在工厂化、循环水养殖方面，我们做的是现代渔业。我们现在所有的车间都是循环水，95%是循环利用。那这些车间呢，我们就现在实现了一个智能化的管理。现在在我们的物联网管控中心呢，可以对我们水中的各项水质指标进行监测我们的视频监控可以直接反映我们车间的现状。那现在呢，我们而且对车间内我们实现了一个自动化的投喂。那这样呢，可以让鱼呢非常的安逸，让它们自由自在的生长。 최근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다 목장과 낚시, 레저를 접목한 종합 해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식업을 발판으로 종합 레저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다우시의 또 다른 양식 기업입니다.
이 양식장에도 순환 여과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수조에서 한번 사용된 물이 다시 흘러나옵니다. 이 드럼 필터 장치가 1차적으로 물고기의 배설물과 물속의 불순물들을 걸러냅니다. 이 물은 다시 스키머라는 장치로 넘어갑니다. 스키머는 물속의 암모니아를 거품과 함께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여과를 거치면서 물이 정화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물이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살균 소독을 거치면 완전한 새 물이 됩니다. 이 물이 다시 수조로 들어가서 재사용되는 것입니다. 순환 여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버려지는 물이 적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을 차단해 건강한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양식업 현장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계획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13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수산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선수를 줄여 자연 포획을 줄이고 양식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업의 체질을 개선해 순환 여과 시스템 등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整个全国2016年的水产品产量大约是6900多万吨，那就说只有30%左右的这个产量来自于这个捕捞，70%多是来自于这个养殖。那鼓励发展养殖呢，就是我们减少这个对自然资源的捕捞。大家都知道，世界的渔猎不光是中国的近海，整个世界的这个自然资源的资源逐渐衰退，好多种类都已经处于濒临的这个这个什么衰退的非常严重，所以说呢，我们不能完全依靠于这个捕捞自然资源，要靠养殖来补充这个资源不足这个状况。 경쟁력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공장화, 자동화로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 절약과 정화를 통한 수질 환경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사료를 집중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但是呢，随着最近几年对这个水产养殖环境的这个重视，对这个海洋污染的这个重视，这个冰鲜鱼的使用呢正在慢慢的减少，而且呢，中国各地的政府也在大力推广使用这个配合饲料。 特别是像经济比较发达的江苏、浙江这2个省，从今年7月1号开始，在海水网箱的养殖当中呢，冰鲜饵料是完全禁止使用的，必须全程呢使用配合饲料，这个样呢，对沿近海的这个海水的污染的情况也会逐渐的减少，而且呢，会让水产养殖呢更加健康、可持续的发展。 중국은 미래수산 인재 육성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국해양대학이 있습니다. 중국해양대학은 중국 전역에서 20위권의 상위권 대학으로 입학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중점대학으로 선정되어 해양학과 수산학을 집중 육성하는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최근엔 국가해양혁신 특허 출원 기관 톱10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산학 협력도 잘 돼 있어 산업체에 파견돼 근무한 실적은 바로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용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比如中国海洋大学的主要的这个水产学科方面的发展呢，我们把一些旧的，比如说一些原来的渔具啦、原来的渔船啦、航海啦一些方面的课程呢，都减少或者取消。现在呢，我们主要对海洋牧场啦、人工鱼礁，包括循环水养殖系统，更好的饲料的，包括这个鱼病方面的研究呢，做了很多。同时呢，也给学生呢加强这一方面的教育，为了适应以后呢，未来这个水产养殖业的发展。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수산물의 소비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양식 생산 규모도 점점 커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식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금융,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까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양식업계 스스로의 혁신, 탄탄한 내수 시장과 미래 인재 육성 등 중국은 지금 양식업 고도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韩国呢的海水鱼的育苗、育种，包括生产技术呢，比中国呢还要高。但是在韩国呢，现在看就是说都是比较老式的育苗场和养殖场，还没有比较智能化的、现代化的，特别是循环水的这样的养殖系统。另外呢，韩国呢比较大规模的养殖场比较少，像我们中国呢，现在有的养殖场一家就可以生产1万吨以上的鱼。我想呢，韩国以后随着技术的发展，还有环保的要求，应该也是会集中化，向大型化的养殖场方向发展。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첨단 양식 기술을 새롭게 융복합하고 양식업계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양식으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양식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양식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큰 바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에도 희망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도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